자, 안녕하세요. 헬로 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몬스터 그림과 함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영상은요,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사람을 많이 붙여서 빨리빨리 끝내지 않고 혼자서 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드리려고요. 저는 본업으로는 목공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업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너무 큰데, 건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업 직군 중에서도 멀티라는 직군을 하고 있어요. 이 멀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해야 돼요. 전기, 설비, 목수.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게 멀티고,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멀티 3라는 그 네임이 붙어요. 저 같은 경우는 멀티 6예요. 멀티 직군 중에 상위 클래스 최고 탑이죠. 전기, 설비, 목수, 철거, 그 판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도 하는 게 많아갖고 지금 하여튼 6가지, 용접까지인가 하는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6라는 레벨을 갖고 있고요. 멀티 6는 현장에 혼자 투입이 돼요. 혼자 투입이 돼서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목공사부터 시작을 해서 리모델링 완성까지 내지는 신축 완성까지 혼자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조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주가 조공 비용을 부담을 해서 조공을 부르던가 아니면은 그 건축주가 직접 조공 역할을 하죠. 건축주가 멀티라는 직군을 부를 때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 인건비가 다르겠지만은 평균 그 기공의 인건비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제가 딱 들어와갖고 전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 작업을 해야 돼요. 뭐 카바를 씌워야 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로 신속하게 목수라는 직군을 부를 수가 없어요. 건축일은 하루 전에 연락을 해서 서로 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25만 원이 또 나가요. 자, 여기서 그 사람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전기 배선을 원활하게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해주는 그 잠깐이에요. 잠깐 틈을 25만 원 줘야 돼요. 건축주 입장에서요. 또 제가 용접을 하고 있는데 용접에 관련된 그 전기 배선을 어디가 단선이 됐어요. 아니면 차단기가 내려갔어요. 차단기 내려갔는데 그 전기국 역시도 당일날 초이스가 안 되지만은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와서 그거 잠깐 봐주고 또 25만 원이 날라가요. 그죠?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많이 손해죠. 많이 손해죠. 하지만 저희같이 이게 멀티라는 직군이 오게 되면은 전기 작업을 하다가 목 작업이 필요할 때 제가 다 하고, 또 뭐 용접 일을 하다가 내지는 판넬 일, 철거 일, 뭐 설비 일 막 하다가 어떤 난코스에 부닥치면은 그 난코스에 해결을 하는 또 다른 인력을 부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해결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저께 질문을 주신 그분 말씀대로라면은 사람을 많이 붙이면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같이 멀티라는 직군을 부르게 되면은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들보다 오히려 공정은 빨라요. 빠르고, 건축주들이 멀티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건축주의 의견을 99% 반영을 한다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집 리모델링 공사나 뭐 어떤 신축 공사 하실 때 이 시공자하고 미팅을 하잖아요. 미팅을 하면은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건축주가 나는 뭐 건물에 화장실을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 시공자들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하고,
시공자 분명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 내가 내 돈 주고 시공자를 영입해갖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짓고 싶은데 어이씨 가만히 보니까 시공자가 나를 자꾸 무시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딱 도는 거예요. 근데 멀티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 건축주의 내지는 의뢰자의 의견을 반영해 드립니다. 단 나머지 1% 남았죠. 그 1%를 뭘 하느냐, 의견을 들려드립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멀티는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이제 건축주하고 시공자 간에 신뢰가 깨지고 기분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에 이제 몇 없어요. 몇 없는데 의견을 많이 들어요. 미팅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도 멀티를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문을 제작해야 되는데 건축주께서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대문을 제작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이제 의견을 다 듣고 나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현재 대문의 양쪽의 기둥이 수평이 안 맞고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제 건축주가 예를 들어서 아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해드려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건축주께서는 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저희 멀티의 생각을 반영해 주시죠. 멀티라는 직업은 뭐랄까 어떤 자격증이나 어떤 누군가 이렇게 딱 정해놓은 그런 직급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건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직군이고요. 제가 알기로 전국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멀티 6 레벨까지 올라간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한 10명 정도 있고요. 오직 저희끼리는 이제 항상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하고 혹시라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꼭 멀티를 이렇게 고용을 하지 않아도 뭔가 건축 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또 건축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메시지 주세요. 메시지 좀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건축주 입장에서 내 돈 주고 내가 건물을 쳐요. 내가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시공자로 고용하는 게 이득이라는 거. 그게 마음으로도 편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줍지 않은 시공자들의 의견에 막 이렇게 치우치다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했던 그런 디자인하고는 전혀 다른 집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사한 내용, 그런 내용은 제가 따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아침 영상 찍는데 한 9분 썼어요. 9분 썼으니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은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걸이지만은 팔로우 좀 해주세요. 아시죠? 유튜브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저를 더 힘이 나게 합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